자, 한덕수가 등장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자아도취된 친일 매국 비리 세력인 국힘에서 자기 위원들로는 대선에 답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반의 반도 안 되기에 국힘은 이미 한덕수를 끌어들이기에 물밑 작업을 벌였을 것이 분명하고 한덕수에게 오래전부터 딜을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그들의 생각에 이 국힘과 그리고 국힘의 그 베이스인 영남 인사들이 생각에 한덕수는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 이것이 흠이고 국힘의 중심인 영남권 표심을 얻기에 많이 주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움직이고 바람잡이하면서 세상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듯이 거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조선일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영남 인사들이 독재 정권에 힘입어 줄을 이루고 있는데 한덕수, 이낙연 등의 호남 출신을 그리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TV 방송을 문화를 보더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연기자들이 많이 널렸지 쉽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연기자들이나 그런 방송을 쉽게 목격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남 카르텔들은 지금의 이재명 씨에게 같은 경상도 출신인 이재명 씨에게 파렴치한 잡범, 범죄자라고 하는 이런 악랄한 프레임을 씌운 것보다도 훨씬 더 잔악하고 악랄하게 그 이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빨갱이 간첩 용공 그 이상으로 몰고 가서 두 대통령이 사형까지 내리지 않았나요? 감금과 그리고 정적 죽이기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나쁜 짓을 벌이지 않았나요?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호남 사람들에게 또한 좌빨, 용공, 빨갱이, 간첩 등으로 프레임을 씌웠기에 호남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속이면서 분하고 억울하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의 그 헌신과 지금도 그 5.18 정신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타 지역 사람들이요. 제가 정치를 몰랐던 그 10대, 20대 때에 타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를 출장이든 영업이든 간에 갔다 오면은 굉장히 많이 불쾌함을 그 안주 삼아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호남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려고 카센터를 가게 되면은 그 카센터 그 주인이나 그 관계자 엔지니어들이 먼저 타 지역에 왔는지를 물어보고 그렇다면은 김대중 만세 10번을 그 열창을 하라고 그렇게 제시를 그렇게 반강요식으로 그렇게 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못해 극단적인 지역색을 그 지역 감정을 보이는 그런 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또한 한쪽 얘기만 듣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전라도에 대한 호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이 굉장히 저 또한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그렇게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겼는데 역사를 알고 제대로 된 그 민주 사회의 그 인식에 대한 도덕과 양심에 따르는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라도를 부정하고 악마화로 만드는 이런 영남권과 국힘 세력들에게 그들의 그 이중적이고 그 더러운 비리를 봤을 적에 과연 이들이 말하는 이런 지역색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들이 전부 다 참
영남권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근현대사회에 참 너무나도 어두운 그림자의 현실이고, 그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드리워졌으며,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반민특위회를 통해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기회주의자이자 염치가 없는 개인 그 욕심이 가득한, 탐욕심이 가득했던 이승만과 그리고 친일파들의 그런 아주 은밀하고도 치사하고며 그 적반하장이 된 이들의 폭력과 그 권력에 의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후유증으로서 윤석열과 같은 이런 괴물의 탄생에 의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국힘 인사들은 지금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주에 찾아가서 반성하는 척하고, 또 그 젊은 그 이 모시기 그 해외 유명 명문대학교에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자는 광주 5.18 그 묘지에 가서 묘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뭐 삼배를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보여주기 쇼이죠. 반성하는 척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이권에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쟁점이 극단에 치러서 사람들의 그 관심이 고조가 됐을 적에는 그 국힘 인사들이나 여권이라고 하는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의 인사 문제가 터지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고향이 전라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만일 전라도라면은 완전히 악의적으로 적군으로 세우듯이 몰아넣고 뜯으며 비판하는 기세로 그렇게 타겟을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때에 북한 간첩이니 빨갱이니를 계속 지금까지도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이런 이찌기들의 표신단결을 대놓고 자극하며 그들에게 보다 충성을 요구하는 이찌기들의 그 국힘의 노예로서 더더욱 단결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부산을 비롯한 경상북도 남도에서는 정치적 의견이 대립되면은 상대에게 네 전라도가?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은 네 독립군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는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친일파 정권 때부터 영남 인사들에 의해 벌어진 지역 차별이자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비정상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까지 국힘은 한덕수를 끌어들이려고 물밑 작업을 했고, 오늘 날짜에 드디어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시킴과 더불어 동시에 내란으로 추락된 국힘의 인지도를 올리고 떨어지고 갈라진 이 국힘에 대한 신뢰 및 단합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계산과, 또한 경제를 전공한 한덕수를 통해서 경제는 곧 국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찌기들에게, 중도층에게 심어서 개혁내란에 대한, 쿠데타에 대한 윤석열의 국힘에 대한 죄를 희석시켜서 중도층과 보수에게 신뢰를 다시 심어주고 표를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국힘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호남의 중도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명예와 권력에 매우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 이 국힘, 선조 때의 나라를 팔아먹은 정가가 있는 비열하고 야비한 국힘에서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그 선조 때에부터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정가가 있던 비열하고 야비한 국힘에서부터 벌써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그널은 이미 한덕수가 한동훈과 같이 단합한다라는 이야기 때부터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 사람들은 눈치를 챘었어야 했습니다. 국힘 인사들, 나라까지 팔아먹고 6.25 때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이승만의 빌부터 자신들의 친일에 대한 죄를 모면했고, 그리고 친일파를 내세워서 군부 독재를 해왔으며, IMF 사태와 세월호 사태, 이태원 참사도 늘 어물쩡 넘어가기를 잘 해왔던 이런 국힘 인사들이 과연 나라까지도 팔아먹었던 이자들인데 과연 호남 인사까지 들여와서 뭘 못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카르텔을 위해서라면은 지 애비애미 되는 묘도 파서 이장시킬 정도로 정말로 양심을 배 밖으로 버리다 못해 양심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말입니다. 한덕수는 잠시 후에 관상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는 매우 음흉한, 아주 음흉한, 음기가 가득한 그런 능구렁이와 같은 자입니다. 절대로 속마음을 쉽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계획과 진행을 몰래 은밀히 진행시키되 겉으로 드러남과 내면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이면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늘 살아왔던 자입니다. 썩은 관료이죠.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는 은밀하게 김건희가 물밑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악한 김건희 자신이 깜빵에 가지 않고 윤석열 구속 후에도 다시 여당이 정권을 이어가야지 사면을 받을 수 있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자신들의 말을 잘 그동안 따랐던 한덕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김건희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을 삥땅 친 그 수많은 돈으로 물밑 작업으로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같은 이런 거짓 부정 여론조사와 다양한 루트의 인맥에게 은밀한 인맥에게 돈을, 로비금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덕수의 출마와 한덕수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물밑 작업을 최선을 다해 할 것입니다. 김건희는 삥땅 친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서 정계 안팎으로 한덕수를 밀 것이고, 제2의 제3의 명태균과 같은 사람을 은밀히 고용해서 또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조작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이는 몰라도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가 빵에 가게 되었을 적에 형량이 감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잔머리를 어마어마하게 굴릴 것입니다. 김건희 생각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미 끈떨어졌기 때문에 김건희는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꼬불친 그 수많은 돈도 많겠다 생각하면서 남자는 다른 남자를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사주팔자에 윤석열의 여자인 김건희 을목일주는 윤석열과 동시에 연간에 구성되어 있는 경금일주, 즉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구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얼마든지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전의 남자였던 양재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윤석열과 부부가 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이가 술 기운에 뻗어 있을 적에 또는 방심할 때에 다른 남자와 그동안 불륜 및 외도의 바람을 피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대단히 무속적인 신점을 맹신하는 무당파라고 합니다. 무당 마니아요.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의 이러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어깨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감이 팽창할 수밖에 없게 되며,
한덕수의 이력을 보더라도 그동안 여당 정권, 야당 정권 모두 양쪽에서 고위 관료로서 살아온 그에게 정치에 혐오를 두는 중도층을 설득시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그리고 자신들의 입법, 사법, 행정에 그런 중요한 관직에 있는 모든 그런 카르텔들의 세력을 엮어서 이들에게 이익을 제한할 때에는 오직 답은 한덕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덕수는 자신이 마치 지금까지 대통령인 양 매우 건방지고 오만하게 행동해왔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넘어서 매우 부정하고 무례하며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자신의 권이 바뀐 그런 무례하고 건방진 행위, 주제를 넘어서 오만한 그런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매우 반발 중이고 한덕수의 탄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는 과연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덕수의 관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